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체, 자료, 평가, 파트 때문에 은근히 점수 많이 깎아 먹습니다. 버거킹에서 햄버거 주문하다가 앞에 계신 어르신께서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 낑낑 대시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저도 며칠 전에 겪었어요. 할머니께서 버거 하나 주문하려고 계속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저기 터치는 하시는데 정작 주문은 제대로 안 되고 뒤에 줄은 엄청 길어지고 다들 폰만 보면서 짜증내고 있고 결국 제가 도와드렸는데 어르신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햄버거도 못 사 먹는 사람이 됐나봐. 바로 오늘 공부할 매체 자료 평가하며 읽기의 핵심 주제예요. 대체 매체 자료를 평가하며 읽는다는 게 뭔지, 뭐가 시험에 나온다는 건지 도통 감이 안 오시죠? 그냥 교과서 읽고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개망합니다. 오늘 이 영상 8분만 딱 집중하시면 아, 이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하고 보자마자 출제 의도가 보이는 초컷 문제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강의 자료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같이 보세요. 진짜 중요해요. 천재 김수학 공통국어2 내신 대비 강의입니다. 교과서 펴시고요. 오늘은 키오스크 신문 기사부터 시작해서 소나무 재선충 병 다큐멘터리 그리고 완전 반대되는 농촌 예능 비평문 2개까지 시험에 나올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요? 바로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 표현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것, 내용이 타당한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잡으면 끝이에요. 첫 번째, 키오스크 신문 기사. 첫 번째 지문은 키오스크 관련 신문 기사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죠. 무인 안내기, 키오스크라는 차별과 배제, 당신은 괜찮나요? 122cm. 이게 뭔지 아세요? 휠체어에 앉아서 팔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최대 높이예요. 그런데 키오스크 85%가 이보다 높게 설치됐대요. 장애인은 그냥 주문하지 말라는 거냐고요? 이게 차별이 아니면 뭐가 차별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시험 문제 1번이 나옵니다.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 기사는 키오스크를 좋다고 하나요? 나쁘다고 하나요? 당연히 나쁘다고,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제목부터 보세요. 키오스크라는 차별과 배제, 당신은 괜찮나요?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독자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팍팍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본문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안 무인 안내기는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차별의 상징이 되었다. 이 문장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밑줄 쫙 그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기사에서 A씨라는 식당 주인이 나와서 바쁠 때에도 조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 일의 효율이 높아졌다고 말해요. 이건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람의 입장이죠. 하지만 글쓴이는 이 말을 인용한 다음에 바로 장애인과 노인의 어려움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입장을 보여주면서 결국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이 기사가 그냥 자기 생각만으로 비판하고 있나요? 아니죠. 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아주 믿을만한 기관의 통계 자료를 정확한 수치와 함께 딱딱 드림입니다. 3년 새 16배가 급증했다는 숫자가 나오고 60대 이상은 뒷사람 눈치 때문에 사용을 중단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객관적 자료가 나오면 신뢰성 있는 근거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포인트예요. 다음 중 이 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표와 사진도 주목하세요. 표에서는 연령대별로 무인, 안내기 이용을 중단한 이유가 나오는데 20대부터 50대까지는 안내 부족이 1위인 반면 60대 이상은 뒷사람 눈치가 1위예요. 이 차이점을 분석하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 소나무 재선 충병 다큐멘터리. 여러분, 요즘 러버그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왜일까요?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소나무 재선 충병도 똑같아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고 있다는 끔찍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다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소나무가 아파요에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게 이 다큐의 핵심입니다. 제주도 기온이 58년간 1.7도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솔수염 하늘소가 미친 듯이 번식하고 소나무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솔수염 하늘소가 뭐냐고요? 소나무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이에요. 이 벌레가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 걸 우화라고 하는데 기온이 높으면 우화 시기가 빨라지고 활동 기간도 길어진대요. 그래서
소나무 재선 충병이 더 빨리 퍼지는 거죠. 자, 여기서 시험 포인트가 나옵니다. 다큐는 신문이랑 다르게 영상, 소리, 음악을 다 쓰죠. 시험에서는 각 장면의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무조건 물어봅니다. 완전 꿀팁이죠. 전문가 인터뷰는 왜 넣었을까요? 당연히 신뢰성을 높이려고 넣은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 기온, 그래프는 어떤가요? 시각적으로 정보를 쉽게 보여주려고 넣은 거죠. 긴장감 넘치는 배경음악이나 호불호 나무를 베어내는 소리는 왜 넣었을까요? 상황의 비극성과 심각성을 강조하려고 넣은 거예요. 특히 이 문장을 보세요. 50년 이상 걸려 자라난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이렇게 한순간에 잘려나갑니다. 50년과 한순간을 대조시켜서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 기법을 찾는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영상 기법도 중요해요. 노랗게 변한 소나무를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는 건 피해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거고, 소나무를 베어내는 장면을 롱숏으로 보여주는 건 전체적인 상황의 비극성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 다큐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술관 운영자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자연을 잘못 썼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다큐가 전달하려는 최종 메시지가 뭔지 알 수 있죠. 기후 변화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농어촌 예능 비평. 여러분, 삼시세끼나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농어촌 예능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 정반대의 평가를 받으면서요. 이 파트의 찐 핵심은 이겁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먼저 비평문가를 봅시다. 이 비평문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의 갈증을 풀어준다고 평가해요. 어떤 근거를 들었냐고요? 출연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연을 느끼면서 쉬는 장면들을 예로 들어요. 별빛을 보고 빗소리를 듣고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이 비평문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표현을 써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어촌 예능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비평문 나는 이걸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농어촌을 그릇되게 대상화한다고요. 어떤 예시를 들었냐고요. 전기 주전자를 보고 놀라는 출연자, 슈퍼마켓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고 말하는 출연자, 이런 장면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요. 특히 이 대사를 보세요. 시골에서 왜 쉬지를 않아요? 농민에게는 노동의 공간인데 도시인은 휴양지로만 본다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년 농부가 나와서 염소 가격이 하락해서 힘든 실정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와요. 이건 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죠. 시험에는 무조건 가와 나의 평가 관점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는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에 나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똑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고 해도 가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만 알면 문제는 그냥 거쳐먹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거를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체 자료를 읽을 때는 글쓴이가 숨겨둔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주장의 근거가 된 자료의 신뢰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 매체는 영상미나 음향 효과 같은 표현 기법이 주제를 어떻게 강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매체 비평은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관점과 가치로 평가했는지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용어 정리도 해드릴게요. 매개충은 병원체를 옮기는 곤충이고, 우화는 번데기가 성충이 되는 거고, 롱숏은 멀리서 전체를 찍는 거예요. 이것도 무조건 외우세요. 지금까지 듣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어딘가요? 기사를 분석하는 방법인가요? 다큐의 효과를 파악하는 방법인가요? 비평문을 비교하는 방법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게요. 이번 시험 목표 점수를 댓글에 적고 다 같이 파이팅 해봅시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내신 1등급을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